너무 잘 번져서 경사진 곳에 심어놓았던 꽈리가 포기가 굉장히 늘어나서 이제 꽈리 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꽃도 예뻤는데 이렇게 꽈리 열매가 이렇게 익으면서 꽈리 열매도 굉장히 예쁘네요. 그래서 주렁주렁 달려 있어서 아주 보기가 좋습니다. 여기가 굉장히 그 풀이 거의 사람 키만큼 자라는 그런 풀밭이었는데 꽈리가 이렇게 자리를 차지하고 예쁘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 꽈리 열매는 이렇게 익으면 또 그 안에 있는 열매를 먹어도 괜찮은데요. 맛도 괜찮은데 그 열매가 그 해열 작용도 있고 소염 작용도 있고 이뇨 작용도 있고 여러 가지로 좋은 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꽈리 열매를 수확해서 그 안에 있는 동그란 열매를 먹어도 좋습니다. 꽈리 열매를 이렇게 따봤는데요. 이 꽈리가 이렇게 풍선처럼 이렇게 겉껍질이 부풀어져 있는데 여기 이제 이렇게 하면 이 안에 이렇게 열매가 들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조금 덜 익은 상태고요. 이게 거의 주황색, 아주 진한 주황색으로 익으면 다 익은 건데 이 열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해열 작용, 소염 작용, 이뇨 작용에 있어서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더 주황색으로 익으면 방울토마토처럼 먹으면 아주 좋습니다. 자주색 클레마티스가 아주 봉우리들이 많이 올라오면서 꽃이 많이 펴서 아주 담장이 아주 예쁩니다. 이렇게 클레마티스는 여름에도 이렇게 또 한 번 피워줘서 너무 기특하게 보고 있는 꽃입니다. 흰색 클레마티스도 계속 예쁘게 피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예쁘게 피면서 꽃밭에서 예쁜 모습을 보여줬던 범부채가 이제 꽃이 다 지고 그 꽃이 진 자리에 이렇게 씨들이 맺혔습니다. 이게 이제 씨 열매이고요. 이 안에 씨들이 아주 잔뜩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열매들이 많이 맺혀 있는 그런 범부채의 모습입니다. 오늘 제가 그 에키네시아와 루드베키아를 많이 혼동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저도 처음에 에키네시아와 루드베키아가 꽃이 너무 비슷해서 같은 종류의 꽃인 줄 알았다가 이제 좀 키워보면서 좀 찾아보면서 이제 그게 아니란 걸 알게 됐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에키네시아와 루드베키아에 대해서 그 차이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 꽃은 에키네시아입니다. 에키네시아고 하얀색 에키네시아로 그 밀크쉐이크라는 그런 이름이 붙어 있는 그런 꽃이고요. 거기 옆에 이제 요거는 지금 이제 거의 졌고 여기 이제 분홍색으로 얘는 핑크 더블 딜라이트라는 종류의 그런 에키네시아입니다. 요 에키네시아는 여름에 대표적으로 피는 꽃이고요. 그리고 이제 루드베키아와 많이 비슷해서 루드베키아와 많이 좀 혼동스러운 꽃인데 그 몇 가지 루드베키아와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거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여기 루드베키아를 잘라왔는데요. 요거는 거의 시들어서 이제 위에 꽃대를 잘라주기 위해서 이렇게 잘라줬고, 루드베키아를 이렇게 시든 꽃대를 잘라주면 밑에 있는 봉우리들이 빨리 올라오기 때문에 제가 요맘때쯤에 루드베키아 이렇게 꽃대를 잘라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라서 가지고 왔는데요. 언뜻 보면은 비슷해 보입니다. 이렇게 에키네시아와 루드베키아는 둘 다 북미가 원산지인 그런 외래종이고요.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고, 그리고 둘 다 같은 국화과이기는 하지만 루드베키아는 루드베키아 속으로 분류가 되고 에키네시아는 에키네시아 속으로 분류가 되는 다른 종류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루드베키아는 다른 이름으로 원추 천인국이라는 이름이 있는데요. 여기 가운데 부분이 약간
이렇게 올라오면서 이렇게 봉긋하게 올라오면서 그 원추 모양이 된다고 해서 원추 천인국이라는 그런 이름이 있고요. 그리고 에키네시아는 지금 여기는 하얀색 에키네시아인데 대부분의 에키네시아가 자주색이 많아서 자주 천인국이라고 하고, 또 요게 이제 가운데 부분이 꽃인데 요 가운데 부분이 이제 꽃이 피면은 요 이파리가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처집니다. 그래서 그 꽃잎 밑으로 그 처진다고 해서 들인국화라는 그런 이름도 있다고 합니다. 둘 다 이렇게 여름에 대표적으로 예쁘게 피는 꽃이고요. 추위에 강해서 노주 월동도 잘 되고, 그리고 굉장히 해마다 포기가 잘 늘어나고, 또 햇볕을 잘 봐야지 잘 크고, 건조에 강해서 실내에서보다는 그 실외에서 이렇게 키우기 좋은 그런 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슷한 그 루드베키아와 에키네시아가 차이점이 잘 보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점 한번 보면은요, 일단 이 루드베키아는 이파리에 약간 털이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약간 털이 있는 것 같이 그렇게 이파리가 보이고요. 그리고 에키네시아는 좀 반질반질하죠. 털이 없습니다, 이파리에. 그런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루드베키아는 잘 보면 이 가운데 부분이 에키네시아보다 좀 작습니다. 이 동그란 부분이 작으면서 만져보면 굉장히 부드러워요. 부들부들한 그런 느낌인데, 에키네시아는 모든 에키네시아들이 대부분 이 가운데 부분이 만져보면 굉장히 그 까끌까끌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씨를 받으려고 할 때 굉장히 뾰족하기 때문에 좀 조심해서 씨를 받아야 되고요, 에키네시아는. 그래서 이 에키네시아라는 이름이 그 에키노스라는 그리스어에서 유래가 됐다고 하는데요. 그 에키노스라는 말이 그 성게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성게, 뾰족뾰족한 가시가 있는 성게. 그래서 이 가운데 부분 아마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이름이 붙은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에키네시아와 루드베키아 잎을 잘 보면요, 그 루드베키아는 이렇게 잎에 털도 있으면서 이 줄기에 붙어있는 잎을 보면 잎자루가 없어요. 그러니까 잎과 줄기를 이어주는 것을 잎자루라고 하는데, 얘는 잎자루가 없이 그냥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다 바로 붙어 있죠. 근데 에키네시아는 내려놓고 잘 보면 잎과 줄기 사이에 잎자루가 있습니다. 이렇게 길진 않지만. 그래서 에키네시아에는 잎자루가 있고 루드베키아에는 잎자루가 없습니다. 그것도 차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꽃색이 루드베키아는 이렇게 노란색인데 에키네시아는 저만 해도 하얀색과 분홍색, 그리고 저쪽에는 자주색이 있는데 그렇게 여러 가지 색깔의 그 꽃이 있고요. 에키네시아도 물론 노란색 꽃이 있습니다. 노란색 꽃이 있는데 보통 그 길가에 많이 보이는 노란 꽃은 루드베키아라고 볼 수 있고요. 에키네시아 노란색 꽃은 꽤 값이 비싸서 흔히 볼 수는 없다고 합니다. 저도 노란색 에키네시아는 아직 제가 실제로 본 적은 없어요. 그리고 이 에키네시아는 이게 그 허브로 분류가 되더라고요. 에키네시아가 허브로 분류가 되면서 그 원산지인 그 북미에서는 그 원주민들이 거의 그 가정의 그 비상 상비약처럼 가지고 있는 게 에키네시아더라고요. 이게 여러 가지 그 효과가 있어서 거의 만병통치약처럼 가지고 있는 그런 에키네시아고요. 그래서 유럽하고 미국에서도 독감이나 발열에 특효약으로 처방을 할 정도로 굉장히 효과가 좋은 그런 그 약재로 쓰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허브차라든가 피부 보습제, 의약품 등으로 이용이 되고 있는 의외로 굉장히 그 여러 가지 그 효능이 있는 그런 꽃이에요, 에키네시아가. 루드베키아는 이제 포기로도 번식이 되지만 씨로도 번식이 굉장히 잘 되는데요. 그 씨가 굉장히 변이종이 많아서 해마다 다양한 모양의 루드베키아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바깥쪽에 심어놓은 루드베키아가 처음에는 한 두세 가지 정도의 모양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다양한 모양으로 꽃이 피고 있습니다. 이 여름에 아주 대표적으로 예쁘게 볼 수 있는 에키네시아와 루드베키아는 꽃 모양은 비슷해 보이지만 엄연히 루드베키아 속, 에키네시아 속으로 서로 다른 그런 꽃이고요. 오히려 루드베키아와 더 가까운 관계에 있는 것이 겹삼립국화, 삼립국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겹삼립국화, 삼립국화는 같은 국화과 루드베키아 속으로 오히려 그 에키네시아보다 훨씬 이 루드베키아와 가까운 그런 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겹삼립 국화인데요. 겹이어서 굉장히 풍성하게 예쁜 꽃입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봉우리, 아직 피기 전에 봉우리이고요.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그 이파리가 노란 그 꽃잎들이 굉장히 겹으로 풍성하게 그런 피는 꽃인데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루드베키아와 같은 속의 그런 꽃입니다. 그래서 그 루드베키아와 거의 형제 같은 관계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얘가 이제 그 지금 겹인데 이게 삼립국화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삼립국화는 요거랑 다 같은데 이제 잎만 노란 요 잎만 이제 혹겹으로 되어 있는 그런 그 국화입니다. 그래서 같은 종류이고 그거의 원예종이 이제 개량해서 좀 예쁘게 보이게 한 게 이제 겹삼립국화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보통 겹삼립국화가 더 눈에 많이 띄는데 아마 이게 더 예뻐서 많이 심으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그 삼립국화라는 그런 이름이 이 이파리, 이 겹삼립국화의 이파리를 보면은 이 이파리가 그 삼배를 짜는 그 삼과 비슷한 그런 이파리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삼립국화라는 그런 이름이 붙었다고 하고, 이거는 지금 제가 한번 키를 잘라주면서 좀 낮게 또 꽃이 피었는데요. 이게 그냥 처음에 필 때는 굉장히 높게 거의 한 2m까지도 높게 그렇게 자라는 꽃이어서 다른 말로는 또 키다리국화라는 이름도 있습니다. 겹삼립국화 또는 삼립국화도 19세기경에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온 그 외국에서 들어온 그런 종류이고요. 그리고 얘도 굉장히 잘 번집니다. 잘 번져서 제가 이제 마당에서 보다가 조금씩 포기 나누기를 해서 이쪽 이제 그 풀나는 쪽에 심었더니 해마다 번져서 이렇게 요맘때쯤 꽃이 이제 많이 없을 요맘때쯤에 굉장히 풍성하게 꽃잎이 겹으로 예쁘게 피어서 아주 예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겹삼립국화가 봄에 새순이 올라올 때 그 새순을 잘라서 나물을 해 먹으면 향도 좋고 굉장히 부드럽다고 합니다. 저도 그 나물을 아직 해 먹어보지는 않았는데 제가 이 겹삼립국화를 좀 찾아보다 보니까 그렇게 나물로 먹으면 정말 그 맛이 좋은 그런 나물이라고 해서 제가 이제 내년에는 요 새순이 올라오면 뭐 잘라서 나물로 한번 무쳐 먹어 보려고 하는데요. 쌈으로도 먹을 수 있고 밥에 넣어서 곤드레 나물밥처럼 나물밥도 해 먹을 수 있고 굉장히 다양하게 먹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여러모로 기특한 그런 겹삼립 국화입니다. 이렇게 오늘은 너무 비슷해서 좀 혼동하기 쉬운 에키네시아와 루드베키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봤고요. 그와 더불어 그 루드베키아와 같은 그 루드베키아 속인 겹삼립국화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